안녕하세요. 저는 에비드넷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박성용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앞부분 교육을 맡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 그 CDM 개론하고 이제 아틀라스로 이제 코드 연결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육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CDM이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다기관 연구를 할 때 좀 한계점들이 있는데, 뭐 법적 문제나 뭐 테크니컬 이슈 등으로 인해서 어떤 다기관 연구들이 좀 한계점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한계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 CDM이라는 그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CDM은 기관별로 다른 상이한 데이터 구조 의미를 하나의 구조와 의미를 갖도록 그 변환하기 위해 정의한 그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공동 데이터 모델이 오디세이에서 만든 오몹 CDM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오몹 CDM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몹 CDM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 그 각각의 병원들이 ABC 병원들이 있고 그 병원 안에 소스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 데이터에는 물론 개인정보도 들어있고 다른 서로 이제 병원마다 다른 구조, 다른 용어, 다른 코드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있는데 ETL이라는 그 모델을 통해서 CDM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CDM 데이터에는 데이터가 익명화되어 있고 또 동일한 구조, 동일한 용어, 동일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병원들이 각각 어떤 구조 용어 코드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동일한 데이터들의 각 병원의 이 분석 어떤 프로세스들을 각 병원에 뿌리고 그래서 이 각 병원에서 나온 결과치들을 가져와서 그 분석 결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원본을 유출하지 않고서 그냥 비식별화된 분석 결과만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 CDM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CDM에는 여러 이제 테이블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클리니컬 데이터라고 그 임상 정보를 담당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슨 테이블에 그 환자들 정보를 통해서 이제 약물이나 뭐 진단 정보, 뭐 그 측정 정보, 프로시저, 처치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시면 그 보캐블러리 테이블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구조나 용어들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어떤 그 단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장이 저장되어 있는 그 보캐블러리 테이블들도 있고 또 저희 이제 그 클리니컬 데이터에서 좀 파생되는 테이블들도 있는데 이러한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의미의 표준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는 국제 표준 코드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컨디션 도메인의 그 진단명들은 이제 KCD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스노메드시티라는 그 국제 표준 코드로 매핑을 해서 그 CDM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물 같은 경우도 Rx놈이라는 표준 용어, 표준 코드로 매핑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 도메인에서 그 진단명들 도메인에서 각각 여러 이 소스 코드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스탠다드 컨셉이라고 사용하게 되는 스노메드 시티로 매핑을 하고 이 스노메드 시티 용어 체계에 따르는 컨셉을 스탠다드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드러그, 약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소스 코드들을 저희 오목 스탠다드로 사용하게 되는 RxNOM이나 RxNOM 익스텐션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RxNOM이라는 용어 체계가 있는데 이 RxNOM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약품 정보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렉스론 클래스로 뭐 성분명만 들어있는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브랜디드 드러그라는 그 용량, 제형 정보, 용량 정보, 브랜드 정보까지 들어있는 좀 그 자세히 들어있는 용어까지 많은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에서 만든 그 용어 체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품에 대해서는 오디시에서 그 RxNOM 익스텐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CDM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매핑을 할 때 브랜디드 드러그라는 이 가장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용어로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연구를 진행하심에 따라서 이제 그 기호에 맞게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xNOM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면 그 아예 성분명만 돼 있는 정보들하고 그 용량이나 브랜드까지 나오는 정보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테나라는 그 CDM에서 사용하는 컨셉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연구에 사용하시는 컨셉들을 찾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컨셉들은 릴레이션십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계층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엔세스터와 디센던트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약물의 경우에는 이제 성분 아니면 뭐 제형 정보 아니면 뭐 그 한 성분에 대한 그 아래 하위에 있는 그 성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질병의 경우도 더 넓은 의미를 가진 개념의 컨셉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 체계를 설명하는데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즈어라는 개념인데 이 이즈어라는 개념은 그 한 컨셉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한 단계 상위 컨셉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타입 A의 이즈어는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다 이렇게 하는 그 이즈어라는 개념이 있고요. सब선즈는 반대로 이제 한 단계 아래 단의 그 컨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럴 헤파타이티스의 सब선즈들에는 타입 A, B, C 이렇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컨셉들은 서로 이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렇게 뭐 이즈어들이랑 सब선즈들로 얽히고 설켜서 계층 구조를 이루게 되고 그 아테나라는 사이트에서도 그 이런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타입 A에 대해서 많은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이제 보여드린 이런 계층 구조를 확인하고 컨셉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 아테나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검색해서 저희 이제 CDM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는 스탠다드 컨셉 아이디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고요. 이 연구에 사용하는 컨셉을 찾을 때 좀 그 중요한 정보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컨셉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컨셉 아이디는 저희 연구에 이제 직접 사용하게 되는 그 코드이고요. 그리고 컨셉 네임은 그 컨셉 아이디에 맞는 이름, 그리고 이 도메인이 어느 것인지, 뭐 진단명인지 약물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도메인 아이디, 그리고 이 스노메드라고 되어 있는 보케블러리 아이디는 원천 용어, 이 컨셉이 원천 용어 시스템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스탠다드 컨셉이라는 그 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S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하셔야 저희 CDM에서 뭐 연구하실 때 더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N으로 되어 있으면 넌 스탠다드 컨셉입니다. 그래서 S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컨셉 코드가 있는데 컨셉 코드는 이 스노메드 시티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의미하고 CDM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사용하시려면 그때는 아까 컨셉 아이디를 사용하셔야 돼서 컨셉 코드랑 헷갈리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 요소들을 통해서 컨셉을 찾아서 연구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CDM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펄슨 테이블이 있는데 펄슨 테이블은 환자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한 환자에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부여되어서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성별이나 생년월일, 인종 등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짓 어커런스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환자 내원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외래인지 입원인지 응급 입원인지 이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고 내원 일자, 퇴원 일자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테이블이 비짓 어커런스 테이블이고요.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은 이제 환자가 진단받을 진단명들을 포함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진단명과 진단 일시, 진단 형태, 이제 주진단인지 부진단인지 그리고 진단 상태 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이 있는데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은 이제 약에 대한 환자가 처방된 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노출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퀀티티 수량 정보 그리고 어떤 단위로 처방이 되었는지 단위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파생 테이블에서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하고 컨디션 에라 테이블이 있는데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 먼저 설명을 드리면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 정보를 이용해서 만든 테이블인데요. 그래서 이 에라 테이블에는 이제 주의할 게 인그레디언트 클래스 약물 정보만 있습니다. 아까 그 클래스 7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 환자가 이 성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출됐냐를 보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드러그 에라에서는 인그레디언트 클래스만 있고요.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기간을 계산해서 총 기간을 알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30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다시 약물에 노출이 되면은 연속되어 처방된 걸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30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에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서 아래 그림처럼 1차부터 4차까지 투약을 받았는데 7일씩 투약을 받았음에도 그 에라 테이블에서는 이제 1차 투약 시작일부터 2차 투약 종료일까지가 하나의 에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투약 종료일과 2차 투약 시작일이 차이가 15일밖에 안 나서 30일 밑으로 나니까 이걸 하나로 연결해주고 또 3차 투약일까지는 30일이 넘어가니까 다른 에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록된 테이블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이고 컨디션 에라 테이블도 드러그 에라랑 같은 이제 로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같은 진단명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기간을 알 수 있는 테이블이고 이 역시 30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테이블에서도 이제 그 치료에 사용된 재료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시저 어크런스 테이블에서는 수술, 마취, 재활 이런 처치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처치일이나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저먼트 테이블에서는 병리 검사나 진단 검사 결과, 랩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밸류에즈 넘버라는 곳에 결과가 나오고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에 대한 결과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옵저베이션은 문진 기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망한 환자 정보를 알 수 있는 데스 테이블하고 이제 한 환자가 관찰된 총 기간을 알 수 있는 옵저베이션 페리어드 테이블이 있는데 이 옵저베이션 페리어드에서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작일은 이 환자가 처음 병원에 내원한 일자를 말하고요. 종료일은 이 처방이나 치료가 마지막으로 종료된 일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는 한 사람당 하나의 옵저베이션 페리어드 기록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직접 그 노트북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직접 저랑 같이 연구 설계를 한번 실습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크롬에서 접속을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엣지로도 접속이 되니까 크롬이나 엣지로 이 피더넷.com에 접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계정을 나눠드릴 텐데 저희가 교육하실 때 쓰시기 편하게 저희 그 계정을 나눠드릴 테니까 그 계정으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그렇죠. 혹시 접속이 다 되셨을까요? 네. 진행이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첫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 그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화면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별표 마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탭을 한번 눌러주시면 연구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 피더넷 첫 화면에서 마이 프로젝트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있는 신규 프로젝트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튜토리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그 이니셜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뭐 번호를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스터디 타입에서는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아더로 하고 여기 오른쪽 밑에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튜토리얼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두 번째 대시보드 옆에 그 탭을 보시면은 애널리시스라는 탭이 있는데 이 탭을 누르시면 또 이런 그 뉴 애널리시스를 만들 수 있는 이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똑같이 또 애널리시스 이름을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저희 이제 실습을 하게 되니까 실습할 프로젝트 뭐 분석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일단 저희 그 실습 진행할 이제 실습 연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020년에 라니티딘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게 발암 물질 때문에 FDA에서 그 판매 중지를 내렸고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판매 중지를 내린 그 라니티딘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라니티딘 약물이 실제로 이암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H2 블로커들에 비해서 좀 암 발생률이 더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싶어서 이 실습을 잡았고 이 실습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실 때 그 아틀라스에서 연구 설계를 하실 때에는 먼저 컨셉 셋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호트 데피니션으로 이 연구에 사용할 코호트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으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라니티딘 투약분이 H2 블로커 투약분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높은지에 대한 연구 분석이니까 여기 뭐
라니티딘이라고 한번 라니티딘 SI로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이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화면까지 나타나면 이제 연구를 설계할 수 있는 그 이제 밑바탕이 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틀라스로 연구 설계를 진행을 할 텐데 아틀라스로 연구 설계 하실 때 이쪽 왼쪽에 보시면 여기 커넥트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트 아틀라스를 눌러주시면 이 저희 교육 계정으로 접속하시면 이 오픈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오는데 아마 개인 그 연구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면 여기 이제 국제성모병원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또 오픈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텐데요. 일단은 저희는 그 교육 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이 오픈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편하신 곳 들어가셔도 됩니다. 1번은 제가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할 거고 2, 3, 4 중에 편하신 곳 들어가서 이제 실습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옆에 보시면 파란색 커넥트 박스가 있는데 이 커넥트를 들어가셔서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 새로 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틀라스 초기 화면, 아틀라스 딱 들어갔을 때 첫 화면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컨셉셋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셉셋을 만들 때에는 이제 아까 화면에서 저희는 컨셉셋을 총 4가지를 만들 건데요. 먼저 라니티딘이라는 컨셉셋을 하나 만들고 Other H2 블로커라는 컨셉셋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웃컴으로 사용하는 그 암에 대한 컨셉셋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화기계통 질환에 대한 컨셉셋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틀라스 처음 화면에 돌아오시면요. 여기에 컨셉셋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4번째 컨셉셋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 컨셉셋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여러 이제 컨셉셋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새롭게 라니티딘이라는 컨셉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에 New 컨셉셋이라는 파란 버튼을 클릭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 컨셉셋을 누르시면은 이런 어떤 껍데기가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먼저 해줄 텐데요. 이름을 저희 라니티딘이라는 컨셉 만들 거니까 라니티딘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니티딘 쓰고 뭐 뒤에 이니셜을 붙이셔도 되고요. 뭐 숫자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에 초록색 저장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컨셉셋에 어떤 껍데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셋이라는 이 그 바구니 안에 저희가 라니티딘이라는 컨셉을 이제 집어 넣을 텐데요. 그 집어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그 돋보기 서치라고 되어 있는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치를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검색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 라니티딘을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라니티딘을 검색을 해주시면 여러 이제 라니티딘에 관련된 컨셉들이 나오고요. 이 라니티딘 관련된 컨셉 중에서 저희는 라니티딘이라는 약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도메인 이쪽 왼쪽에 보시면 필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약물에 대해서 찾을 거기 때문에 이 도메인이 드러그 약물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이렇게 도메인의 드러그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CDM 연구를 사용할 때 스탠다드 컨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컨셉 필터가 스탠다드인 것을 필터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라니티딘을 사용할 때 저희는 이 라니티딘이라는 성분명에 대해서 하고 싶으니까 이 클래스에서 인그레디언트 클래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클래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인그레디언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메인이 약물이고 스탠다드 컨셉이면서 인그레디언트 클래스를 가지는 라니티딘이 이렇게 검색창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라니티딘에 대해서 컨셉셋에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이 왼쪽에 보시면 이 카트 쇼핑 카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잘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에 보시면 서치라고 써 있는 곳 위쪽에 보시면 이 라니티딘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껍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저장해 놨던 그 껍데기 안에 이 라니티딘이라는 컨셉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니티딘에 대해서 이 라니티딘 하나의 컨셉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라니티딘에 대한 하위 컨셉까지 다 이제 보고 싶으시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디센던트라는 그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라니티딘 하위에 있는 라니티딘에 관련된 라니티딘 하위의 그런 클래스들까지 모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라니티딘이라는 그 컨셉 셋을 하나 만든 거고요. 저희가 총 4개를 만들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드시게 되셨으면 여기 초록색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초록색 저장 버튼을 딱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X 표시가 나옵니다. 이걸로 이제 나가셔야 이제 새로운 컨셉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X로 나가시면 파란색 X 버튼을 나가시면 이쪽에 제가 만든 뭐 라니티딘 만든 그 컨셉셋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Other H2 블로커라는 컨셉셋을 하나 만들 건데요. 그러면 다시 이 오른쪽에 New 컨셉셋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컨셉셋을 연구할 때 그 하나씩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컨셉셋 만드는 게 조금 어찌 보면 귀찮은 작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연구를 할 때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컨셉셋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다시 이 뉴 컨셉셋 껍데기가 왔으면 여기서 Other H2 블로커 Other H2 블로커라는 컨셉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저장을 똑같이 해주시고요. 혹시나 그 제가 하고 있는데 조금 빠르시거나 좀 그 못 따라오시면은 그 말씀해 주시면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시 설명드리거나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를 다시 만드셨으면 다시 똑같이 이 왼쪽에 서치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H2 블로커 중에서 이제 티딘이라고 쳐서 다른 티딘에 대한 그 약물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제 여러 이제 라니티딘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티딘으로 되어 있는 모든 컨셉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 똑같이 도메인이 드러그 그리고 그 컨셉이 스탠다드로 그리고 클래스가 인그레디언트 성분명만 있는 네. 클래스가 인그레디언트인 이렇게 3개를 필터를 걸어 주시면 여러 이제 그 티딘 약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5개만 선택을 해볼게요. 이 시메티딘, 파모티딘, 이자티딘, 라프티딘, 록사티딘 이렇게 5개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 시메티딘, 파모티딘, 디자티딘, 라프티딘, 록사티딘 5개를 왼쪽에 있는 그 쇼핑카트 버튼을 하나씩 누르셔서 이 주황색 활성화가 되면 되는데요. 이렇게 활성화가 되셨으면 다시 이 위쪽에 서치 위쪽에 있는 Other H2 블로커라고 만든 컨셉을 눌러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라이티 담긴 것처럼 이 H2 블로커라는 그 바구니 안에 이 5개의 컨셉이 담겨 있는데요. 이 역시도 저희는 디센던트를 해가지고 이 각각의 약물들의 하위 컨셉까지 모두 포함을 시켜서 연구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록사티딘에서 뭐 오랄 태블릿은 빼고 싶다. 록사티딘 컨셉 중에서도 이 오랄 태블릿은 좀 빼고 싶다 하시면은 이 록사티딘을 여기 컨셉 네임에 있는 록사티딘 이 파란색을 이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록사티딘에 대한 그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디테일한 정보들 중에서 여기 related 컨셉으로 이 록사티딘에 관련된 이 록사티딘 상위나 하위에 관련된 컨셉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하이어라키 보시면은 하이어라키로 이제 이 록사티딘의 계층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컨셉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이 록사티딘 오랄 캡슐에 대해서 록사티딘은 뽑고 싶은데 오랄 캡슐에 대해서는 뽑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이 록사티딘 오랄 캡슐을 다시 이 쇼핑 카트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록사티딘 오랄 캡슐에 대한 컨셉을 여기 쇼핑 카트에 똑같이 담아주시면 이쪽에 이제 쇼핑카트 그 주황색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바구니에 똑같이 담기게 돼요. 그래서 이 쇼핑카트 이렇게 주황색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아까 저희가 돌아갔던 그 위쪽 이 돋보기 위쪽에 있는 이 컨셉셋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록사티딘, 니자티딘, 라프티딘, 파운티딘, 시메티딘 이렇게 5개를 집어넣고 디센던트를 걸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오랄 캡슐까지 장바구니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오랄 캡슐의 하위 컨셉까지 모두 록스티딘에서 제거를 하고 싶다, 제외를 하고 뽑고 싶다 하시면 이 하위 컨셉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고 익스클루드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록사티딘에 대한 그 하위 컨셉을 모두 뽑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랄 캡슐에 대한 부분은 뽑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실습을 진행할 때에는 그냥 오랄 캡슐을 빼지 않고 그냥 이 성분명 5개만 넣어서 이따가 코호트랑 뭐 분석을 할 때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 컨셉은 다시 빼야겠다 하시면은 다시 이 주황색의 이 쇼핑카트 버튼을 다시 클릭해 주시면 아까 그 오랄 캡슐에 대한 그 쇼핑카트 다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면 다시 그냥 록사티딘 모든 하위 컨셉까지 다 뽑아지는 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더 H2 블로커 네. 예. 다시 살리고 싶으시면 똑같이 여기 그 서치 네, 다시 이제 서치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다시 서치를 하신 다음에 장바구니 이렇게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으신 다음에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다시 이렇게 바구니에 담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컨셉셋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컨셉셋 만드는 게 아마 연구하시는 것 중에서 좀 가장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하나, 두 번째도 만들어졌으면 여기 초록색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초록색 저장 버튼 누르시고 다시 X를 눌러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성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아웃컴 코호트에 대해 아웃컴 이제 컨셉에 대해서 만들 건데 그럼 또 이제 뉴 컨셉에 들어가서 하나씩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번 했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높이자면 여기에 이제 아웃컴이니까 뭐 저희가 암을 할게요. 애니 캔서라고 그냥 애니 캔서라고 하겠습니다. 이니셜 뭐 하나 붙이고 이쪽에 오른쪽에 먼저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서치로 들어가서 이게 이게 캔서라고 치면은 그 암들이 안 나오고 여기 말레그넌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라고 치셔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 말레그넌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라는 이 컨셉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리그넌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라는 컨셉이 있어요. 4433V라는 컨셉 아이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체 암을 포함하는 컨셉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4433V를 똑같이 쇼핑카트 넣으시고 다시 서치 위쪽에 있는 애니캔서라고 만들었던 컨셉셋 눌러주시고 이 모든 암을 포함해야 되니까 이 말리그넌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 하위에 있는 모든 암들을 포함시키려고 이 디센던트 체크박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컨셉셋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까 그 소화기계 질환에 대한 컨셉을 만들어 볼 텐데요. 소화기계 질환에 대해서 컨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Inflammatory Disorder of Digestive System. 이 컨셉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Inflammatory Disorder of Digestive System이라는 컨셉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니셜을 하나 뒤에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다시 서치로 들어가서 Inflammatory Disorder of Digestive System을 검색을 해주시고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이쪽에서 다시 컨셉셋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위에 아마 이렇게 하나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 컨셉셋이 하나 뜨실 건데 이 컨셉셋을 눌러서 이것을 X로 나가시고 나야 이제 뉴 컨셉셋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어떤 컨셉셋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왼쪽에 탭에서 컨셉셋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컨셉셋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뉴 컨셉셋이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가 이미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뉴 컨셉셋이 눌러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뉴 컨셉셋을 누르시려면 이 컨셉셋을 다시 들어가서 X를 눌러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뉴 컨셉셋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뉴 컨셉셋 들어가셔서 Inflammatory Disorder of Digestive System이라는 그 소화기계 질환 그 컨셉셋을 하나 만드시고 이제 똑같이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서치로 들어가서 다시 Inflammatory Disorder를 검색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진단명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진단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진단명을 이렇게 쳤을 때 이 RC와 DRC가 있습니다. 이 RC는 레코드 카운트, DRC는 디센던트 레코드 카운트인데 이 RC는 결국에 이 컨셉 하나가 그 병원에 얼만큼 이제 레코드가 잡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DRC는 이 컨셉에 대한 하위 컨셉까지 이 컨셉의 하위까지 모두 통틀어서 레코드 카운트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히라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라 데이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제동물병원 데이터 아틀라스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각각의 이제 진단명들에 대해서 레코드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 하위 컨셉들의 레코드가 얼마나 있는지도 이 RC와 DRC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네, 뭐 그 띄어쓰기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띄어쓰기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인플레멘토리만 치면 인플레멘토리가 있는 모든 컨셉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멘토리 뭐 다이제스티브까지만 쓰셔도 이제 그 다이제스티브까지 똑같은
걸로 이제 검색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그 스페이스바가 만약에 한 두세 개가 들어가서 검색이 되면은 아마 검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아마 이 공백만 없으시면 그래도 그 해당 단어에 대해서는 검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Implementary Disorder Digestive System이라는 컨셉을 찾을 수가 있고 이것 또한 그 쇼핑카트 넣어서 다시 이 위쪽에 돌아가는 이 활성화된 컨셉셋을 다시 눌러서 이 임플레멘터리 그 수화기계 질환에 대한 하위 컨셉까지 모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센던트를 안 걸었을 때는 그 이쪽에 보시면 included 컨셉이 있는데 이 included 컨셉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컨셉, 이 장바구니 담긴 이 컨셉에 대해서 하나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디센던트를 눌러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 included 컨셉에 여러 개 이 하위 컨셉들이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들어왔는지 이 임플레멘터리 그 수화기계 질환 하위에 있는 컨셉들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이 included 컨셉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만약에 그 제외를 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시면 또 체크하신 다음에 exclude 누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실습에 사용하는 컨셉셋 4가지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다 만드셨으면 꼭 여기 초록색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X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었던 라니티딘 그리고 other HT 블로커 그리고 any cancer 그리고 implementary disorder digestive system까지 4가지 컨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컨셉들을 가지고 코호트 데피니션하고 뭐 에스티메이션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저희 그 강의자분들께서 더 친절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일단은 지금 한 이 정도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휴식 가진 다음에 다음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